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엔 배당주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다른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해 줄 거야. 두 번째 아이디어는 대주주 따라잡기야. 대주주 따라잡기? 대주주가 누구야? 대주주... 그 제일 지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주주 아니야? 맞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모든 상장 기업은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지만 그래도 가장 입김이 세고 영향력이 많은 대주주가 있지. 대부분의 경우 창업자나 혹은 2세, 3세 이런 오너 일가라서 높은 배당을 준다든지 다른 주주들에게 회사 돈을 나눠줄 동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 맞아, 지난번 얘기에서 소액주주는 가볍게 본다고. 그렇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창업자 일가가 아닌데 대주주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일 수도 있고 다른 기업이 오너 일가로부터 회사를 통째로 사는 경우도 있어. 당연히 기존의 소액주주들도 있지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대량의 지분이 특정한 투자 주체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예시를 들어줄게. 폐기물 처리로 유명한 코엔텍의 경우에 맥쿼리라는 투자회사로 주주가 바뀐 적이 있었어. 창업 일가의 경우에는 회사를 손수 키운 만큼 회사 자산의 한 푼 한 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서 회사 돈이 소액주주로 나가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지. 하지만 사모펀드 같은 투자회사는 회사를 샀다가 파는 게 말 그대로 투자 수익을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수한 회사를 통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회수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뻥을 뽑아먹고 배틀을 한다 뭐 그런 뜻이야? 그건 네가 한 표현이야. 나는 그렇게 경박스러운 얘기 한 적 없어. 어쨌든 그런 이유로 회사에 유휴 자산이 있거나 자본 효율이 떨어지는 요소가 있으면 최대한 개선을 하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서 되파는 게 목표라는 거지. 그렇게 투자금을 회수하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을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단물을 쪽쪽 빨아먹... 경박하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지. 아무튼 그래서 기업의 주인이 투자를 하는 큰 손으로 바뀌면 배당 성향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앞서 이야기한 코인텍도 주인이 바뀐 이후로 갑자기 배당을 늘린 적이 있고 비슷한 사례로 최근에 한국기업 평가가 배당액이 갑자기 뛴 경우가 있었어. 이건 회사 주인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니고 원래부터 대주주가 피치라고 하는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야. 한국기업평가는 현금이 계속 쌓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잉여현금이 많아지니까 자본 효율성을 위해서 한 번에 배당으로 주주 환원을 받아갔다고 볼 수 있지. 뭔가 돈 맡겨놨다가 적금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네. 일단 외국 회사가 대주주인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높은 편이야. 대표적으로 거대 외국계 정유사가 주인인 S-OIL이나 한국셀석유 이런 기업들이 있지. 대주주가 누군지도 신경 써서 봐야겠구나. 형, 그러면 창업주 일가가 대주주면 배당은 포기해야 되는 거야? 꼭 그렇지도 않아. 창업주 일가가 대주주라서 배당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오너의 지분율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회사들이 있어. 배당을 줬을 때 오너가 받아가는 돈도 크기 때문에 고배당을 주기도 하지. 다른 경우에는 오너 일가가 대출을 많이 땡겼을 때 이 대출 이자를 커버하려고 고배당 정책을 쓰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산지주사와 대신증권 이런 회사들이 있어. 이미 몇 년 동안 6%에서 8% 정도의 고배당을 주고 있어. 꽤 많이 주는구나. 막 적금이자 5% 타가려고 사람들 막 줄 서서 기다리고 난리도 아니던데. 그리고 간혹 가다가 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묘한 상황이야? 회사 오너분들, 그러니까 창업주분들이 다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은퇴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직계 가족들에게 증여 혹은 상속을 통해서 그 커다란 지분이 이전되게 되지. 여기서 우리나라 특유의 엄청난 세금 제도가 영향을 끼치게 돼. 우리나라는 증여 상속세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 그러면 지분을 물려받으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특히 거액의 지분을 갑자기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를 납부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 많이 내면 거의 상속액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돼. 세금 내려면 정말 힘들겠다. 뽀글아, 일반인은 연예인이랑 대주주 걱정은 하는 게 아니야. 나처럼 비루한 주제에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건가? 대주주들도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탈출구를 마련하게 되지. 일단 상속세를 5년에 걸쳐서 나눠낼 수가 있는데 비상속자가 대주주가 되면 배당 성향을 늘려서 고배당을 받으면서 상속세를 커버하는 경우도 있지. 그랬던 기업들이 있어? 비교적 최근에는 LG그룹이 구본무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18년에 배당 금액이 50% 넘게 오른 적이 있었어. 그리고 전에 언급했던 배당 투자 책을 쓴 피트왕님 같은 경우에도 진로 발효라고 하는 주정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상속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비슷한 투자 아이디어로 수익을 냈던 경험을 공유를 해주고 있어. 그러면 최근에 상속이 발생한 기업들도 비슷하게 갈 수가 있겠네?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한진칼의 경우에도 지분구조 관련 노이즈에 상속 이슈까지 더해져서 주식 투자자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지. 일단 배당 성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한진칼의 배당 지원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한국공항 같은 사업이 안정적인 자회사의 배당 성향도 덩달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다른 중소형주 중에서는 삼보판지가 작년 7월에 상속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배당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확인해보면 좋지. 와,
주식은 진짜 별의별 상황을 다 체크해야 되는구나. 이게 회사도 다 사람 일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건 없어. 주식에서 A가 되면 B가 나온다 뭐 이런 무조건 공식이고 그런 거는 절대로 없어. 그렇지만 인과관계에 따른 다양한 케이스를 알아두면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례도 얘기를 해줘야지. 바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형이 체력이 고갈돼서 좀 쉬고 해야겠어. 마지막 사례는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거야.